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만의 AI 비서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매번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한 가지 불편한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답변해줘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반복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AI 비서를 설정하면 나의 역할, 업무 맥락, 원하는 답변 스타일을 한 번만 등록해두고 이후에는 질문만 던지면 됩니다. 비서가 나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활용 도구는 체크입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파트는 AI 비서의 이해입니다. 여기서는 AI 비서가 왜 필요한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설정할 때 어떤 항목들을 채워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두 번째 파트는 맞춤 실습입니다.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서 자신의 업무나 전공에 맞는 AI 비서를 직접 설정하고 활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AI 비서가 왜 필요한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지금의 불편함을 보시죠. 첫째, 대화할 때마다 내 직업과 역할을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나는 경희대 학사팀 직원이야. 나는 호텔경영학과 3학년이야. 를 매번 처음부터 타자를 쳐야 하죠. 둘째, 원하는 답변 스타일을 매번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한국어로, 표 형식으로, 500자 이내로, 이런 걸 매번 반복하는 겁니다. 셋째, 이전 대화의 맥락을 AI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제 했던 대화를 AI가 전혀 모르니까 오늘 또 처음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같은 유형의 업무를 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회의록 정리, 공문서 초안 작성, 매번 같은 패턴의 일인데 매번 처음부터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하죠. 이 네 가지 불편함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AI가 나를 모른다는 것, 새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AI 입장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 AI 비서로 해결을 보시죠. AI 비서를 설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역할과 업무를 한 번만 설정하면 AI가 항상 기억합니다. 원하는 답변 형식과 톤을 기본값으로 저장해둘 수 있습니다. 업무 맥락을 미리 입력해두면 매번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업무를 일관된 품질로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 하단의 공식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설정 매번 자동 반영 나만의 맞춤 AI 비서. 이것이 오늘 배울 내용의 전부입니다.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드리면 새로운 비서에게 업무 인수인계 문서를 한번 건네주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학사팀 소속이고 주로 졸업요건 상담을 합니다. 답변은 항상 한국어로, 표 형식으로, 근거 조문을 포함해 주세요. 이 문서를 한번 건네면 이후부터는 복수전공자 졸업 가능 학점이 몇이야? 라고만 물어도 비서가 알아서 표 형식으로, 근거 조문을 붙여 답변하는 거죠. AI 비서 설정이 바로 이 인수인계 문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AI 비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보겠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죠. 스텝 1은 맥락 작성입니다. 나의 역할, 업무 내용, 선호하는 답변 스타일을 텍스트로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비유하자면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스텝 2는 비서의 저장입니다. 작성한 맥락을 체크 후에 AI 비서 설정에 등록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 문서를 비서에게 건네주는 단계입니다. 스텝 3은 자동 반영입니다. 이후 모든 대화에서 AI가 저장된 맥락을 자동으로 참고합니다. 비유하자면 비서가 문서를 숙지하고 알아서 일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텍스트를 작성해서 저장하는 것, 그것만으로 나만의 AI 비서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글을 쓰는 것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업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줘 라는 내용을 글로 써서 한번 등록하면 끝. 그 다음부터는 질문만 하면 됩니다. 이제 AI 비서를 설정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채워야 할 정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챕터 1에서 배운 프롬프트 사요소, 역할, 맥락, 조건, 형식을 한 번만 저장하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 역할 정의, 영어로는 WO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답하는 겁니다. 직위, 부서, 전공 같은 기본 정보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관광 마케팅 전공이라든지 경희대 학사팀 6급 직원이라든지 경영학과 3학년 학생처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업무 맥락, 컨텍스트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에 답합니다. 주로 처리하는 업무 유형이나 자주 다루는 주제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매 학기 강의 평가 분석, 논문 초록 영문 교정이라든지 졸업요건 상담, 수강 신청 규정 안내처럼 쓰면 됩니다. 세 번째, 응답 규칙, 룰즈입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가입니다. 선호하는 답변 형식, 어조, 분량을 지정합니다. 항상 한국어로, 표 형식, 500자 이내로 답변처럼 쓰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면 이 세 가지 요소는 신입 비서에게 주는 업무 안내서와 같습니다. 역할 정의는 명함을 건네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업무 맥락은 업무 범위를 설명하는 것, 나는 이런 일을 해. 응답 규칙은 일하는 스타일을 안내하는 것, 답변은 이렇게 해줘. 이 세 가지를 알려주면 비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스타일로 도와주면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AI 비서의 답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그냥 학사팀 직원이라고만 쓰는 것보다 경희대 학사팀 소속, 졸업요건 수강 신청 규정 상담 담당 직원이라고 쓰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냅니다. 구체적일수록 좋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론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 실제로 비서 설정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 비서 설정 전입니다. 사용자가 AI에게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써야 합니다. 나는 경희대 학사팀 직원이야. 졸업요건 규정에 대해 질문할 건데 항상 한국어로, 표 형식으로, 근거 조문을 포함해서 답변해줘. 복수 전공자가 130학점 미만이면 졸업 가능해? 보시다시피 총 7줄입니다. 그리고 이걸 매번 반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일도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요. 이제 화면 오른쪽, 비서 설정 후를 보시죠. AI 비서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역할은 경희대 학사팀 직원, 업무는 졸업요건 규정 상담, 규칙은 한국어, 표 형식, 근거 조문 포함. 그래서 사용자는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복수 전공자가 130학점 미만이면 졸업 가능해? 단 한 줄입니다. 나머지는 AI가 알아서 반영합니다. 특히 직원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학사 규정 안내, 공문서 초안, 회의록 요약 같은 업무는 매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AI 비서를 세팅해두면 긴 지시 없이 핵심 내용만 던져도 즉시 원하는 형식의 초안이 완성됩니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직접 체크해서 AI 비서, 즉 AI 챗봇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이용해서 직접 AI 비서를 만들어 봅시다.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체크에 접속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스튜디오 기능을 클릭합니다. 이 화면이 우리가 배운 AI 비서, 즉 AI 챗봇을 체크해서 만드는 메뉴입니다.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챗봇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한 프롬프트가 필요합니다. 챗봇의 프롬프트는 당연히 챗봇을 만드는 사람이 고민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챗봇 프롬프트를 학습한 생성형 AI가 만들어주는 챗봇을 구경해 볼 겸 이번에 실습 데모에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주는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체코의 새 채팅 기능을 실행합니다. 화면과 같이 생성형 AI에게 대학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생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 역할을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의 AI 모델은 가장 똑똑한 모델인 클로드 오퍼스입니다. 오퍼스는 심층 사고를 거친 후 화면과 같이 교육과정 담당 학사 직원 역할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면 프롬프트를 MS 워드 파일과 확장자가 MD인 텍스트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두 파일의 내용은 같습니다. MS 워드 파일은 사람이 읽기 용이하고 MD 파일은 소프트웨어가 처리하기 용이한 파일입니다. 그리고 활용 방법에 이 파일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설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관 맞춤화를 보면 문서 안의 괄호 부분에 내가 처리할 교육과정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명을 경희대학교로 바꾸고 학과 이름도 제대로 된 학과 이름을 쓰고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실제 담당하는 분의 정보로 바꾸는 등의 작업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만들어진 프롬프트 안에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클로드가 만든 MS 워드 파일입니다. 역할 정의와 응답 원칙 등의 정보가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챕터 1에서도 이야기했지만 AI는 거짓말 즉 환각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응답 원칙의 1인 정확성 우선 항목을 보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절대 추측해서 답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답 원칙의 2인 근거 명시를 봐도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확장자가 MD인 파일의 내용입니다. MD 파일을 열어서 보고 싶다면 MS 윈도우즈에서는 메모장, 애플 macOS에서는 텍스트 편집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앞서의 MS 워드 파일과 같은 내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끝 부분을 가면 파일 커스터마이징 안내가 있습니다. 클로드의 답변에서 수정하라고 알려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화면과 같이 대학명은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 관련 정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챗봇을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체크하면 왼쪽에서 스튜디오 기능을 클릭합니다. 챗봇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가 직관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에는 챗봇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를 넣습니다. 이름에는 챗봇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이름을 작성합니다. 주요 특징은 챗봇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화면에서는 2026년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교육과정을 답변하는 학사 챗봇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스스로 프롬프트에 타이핑을 해도 되고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넣어도 됩니다. 추천 질문은 챗봇을 사용하는 사람의 첫 질문을 유도하는 권장 질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필요하면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워두면 됩니다. 언어 모델은 이 AI 챗봇이 사용할 AI 모델입니다. AI 비서, 즉 AI 챗봇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만들고 답변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AI 모델이 필요합니다. 화면에서는 제머나이 3.1 플래시 라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챗봇의 AI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양한 근거로 모델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답변이 예측 가능한 시간에 생성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답변의 수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답변의 신뢰도와 답변 시간에 따라 절충된 모델을 선택하는데 가장 많이 선택되는 모델 중 하나가 제머나이 플래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만드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지금은 교육과정 학사 챗봇이니 2026년도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교육과정 문서를 PDF 파일로 업로드했습니다. 이제 챗봇은 다 만든 겁니다. 어렵지 않은 점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챗봇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화면 오른쪽의 채팅 대화창에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다니엘 전공의 졸업 학점을 문의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챗봇이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30학점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챗봇이 제대로 답변을 하는지 여러 번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시 화면 왼쪽의 스튜디오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만든 챗봇이 예쁘게 나타납니다. 챗봇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와 같이 내가 만든 챗봇의 시험 답변 기능을 사용해서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화면에서 채팅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가 만든 챗봇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챗봇을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도록 한다면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화면에서 비공개가 의미하는 부분이 내가 챗봇을 만들어서 쓰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비공개 버튼을 눌러봅니다. 화면과 같이 접근 권한이 나타납니다. 현재는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공개로 설정하면 우리가 만든 챗봇이 화면 왼쪽의 메뉴 중 하나인 스토어에 보이게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즉, 체크의 스토어 기능은 사람들이 만든 챗봇들을 서로 공개하고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접근 권한을 공개로 누르면 화면과 같이 공개할 대상에 대한 설정이 나타납니다. 멤버 그룹은 누구에게 공개할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챗봇의 특성입니다. 화면에서 챗봇을 사용할 대상을 경희대학교의 교수, 교직원, 그리고 학생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행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음에 든다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우리 챗봇이 공개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스토어에 공개를 하려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챗봇의 오른쪽 끝 메뉴에서 공식 인증 요청을 선택합니다. 관리자가 인증을 수락하면 우리가 만든 챗봇이 스토어에 등록되고 다른 사람들도 체크를 통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만든 챗봇을 체크 안에서만 공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챗봇은 AI 모델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본인이 만든 챗봇을 사용하면 본인에게 할당된 토큰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체크를 통해서 경희 가족끼리 사용하는 챗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스토어에 등록된 챗봇은 등록하는 시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제한된 환경 안에서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다릅니다. 인터넷은 접근하고자 하는 대상을 더 넓히는 일이니 토큰 소모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점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타인이 본인의 챗봇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화면과 같이 지구본 모양의 단추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대중이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나옵니다. 이때 지구본을 눌러봅니다. 인터넷을 통한 챗봇 설명 화면과 앞서 화면에서 언급한 주의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챗봇 내보내기 설정을 활성화하면 아래의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 가능한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를 사용하면 만든 챗봇을 누구나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든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화면과 같이 홈페이지 안에 챗봇을 부가 기능으로 삽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체크해서 만든 챗봇을 내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체크해서 만든 챗봇을 스토어에 등록해서 경희 가족들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웹브라우저 주소 혹은 홈페이지의 부가 기능으로 챗봇을 등록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는 챗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만든 챗봇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 공개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서 비공개에서 공개로 챗봇의 설정을 바꾼 것처럼 공개 버튼을 누르면 다시 비공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비공개를 누르는 순간 공개에 대한 설정은 사라집니다. 이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챗봇은 비공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메뉴를 누르면 화면처럼 챗봇 정보 수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메뉴를 눌러서 챗봇의 프롬프트 등을 모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챗봇의 공개와 스토어 등록이 승인되면 화면 왼쪽의 스토어 메뉴를 통해서 찾아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위 가족들이 만들어서 공개하는 챗봇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론으로 돌아와서 데모 화면 전에 설명했던 내용인 3가지 요소를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분야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직원 업무 비서 예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학사팀 비서입니다. 역할은 학사팀 직원, 업무는 졸업요건과 수강 신청 규정 상담, 응답 규칙은 근거 조문 포함의 표 형식으로 답변하도록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전공생인데 이번 학기에 휴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라고만 물어도 AI가 학사팀 직원의 맥락에서 친절하게 규정 기반으로 답변해 줍니다. 둘째, 입학팀 비서입니다. 역할은 입학처 직원, 업무는 입시 요강과 전형별 기준 안내, 응답 규칙은 연도별 비교와 정확한 수치를 포함합니다. 셋째, 연구보조 비서입니다. 역할은 해당 학과 대학원생, 업무는 논문 문헌 정리와 영문 교정, 응답 규칙은 학술적 어조의 APA 형식입니다. 화면 하단에는 추가 예시가 3가지 더 있습니다. 기획팀 비서는 중장기 발전 계획, KPI 점검 업무의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하도록 설정합니다. 수업 보조 비서는 교수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데 강의 자료 작성이나 시험 출제 보조를 학부생 수준에 맞는 친절한 어조로 하도록 설정합니다. 취업 상담 비서는 미래인재센터 상담사 역할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첨삭을 업종별 맞춤 피드백으로 제공하도록 설정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자신의 업무나 전공에 가장 가까운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쓰셔도 좋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핵심은 나만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설정보다 구체적인 설정이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냅니다. 자, 여기서부터 2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AI 비서를 실제로 설정할 때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3가지 요소를 배웠는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5가지 항목이 됩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죠. 첫째, 나의 역할입니다. 직위, 부서, 전공 같은 기본 정보를 적습니다. 예, 경희대 총무팀 계약 담당 직원, 호텔 경영학과 4학년 둘째, 업무 범위입니다. 주로 처리하는 업무 유형을 적습니다. 예, 조달 계약, 물품 구매, 시설 관리 셋째, 참고 지식입니다. 자주 참조하는 규정이나 자료를 적습니다. 예, 국가계약법, 학교 내규, 조달청 기준 넷째, 답변 형식입니다. 선호하는 출력 스타일을 적습니다. 예, 한국어, 표 형식, 근거 조문 포함 5째, 주의 사항입니다. 꼭 지켜야 할 규칙이나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적습니다. 예, 추측 금지,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 비율을 드리면 이 5항목은 신입비서 오리엔테이션 체크리스트와 같습니다. 역할은 명함, 당신의 상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업무 범위는 업무 목록, 주로 이런 업무를 도와야 합니다. 참고 지식은 참고도서 목록, 이 자료들을 자주 봐야 합니다. 답변 형식은 서식 안내, 보고서는 이런 형식으로 써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금지사항, 이것만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실습 예시에서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 이메일 작성 비서를 만든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대학 행정실 소속 인사, 총무 담당자, 교내 타 부서 협조 요청, 외부기관 공문 발송, 안내 메일 작성, 대학 행정공문서 작성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5호 부서입니다로 시작, 정중하고 격식 있는 공공기관 공문 어조, 목적 일시, 장소 협조사항을 표나 개조식으로 정리, 오탈자가 없어야 하며 핵심만 3단락 이내로 요약할 것. 오탈자가 없어야 하며 핵심만 3단락 이내로 요약할 것 이렇게 설정해두면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부서장 회의 참석 요청 메일 써줘 라고만 입력해도 완벽한 공문 초안이 나옵니다.
학생 여러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대기업 인사팀 경력 10년차 채용 담당자이자 면접관, 자기소개서 초안을 읽고 직무 역량이 돋보이도록 첨삭, 스타어 기법, 최근 기업 채용 트렌드, 잘된 점, 아쉬운 점, 수정 모범 답안, 압박 질문 2개, 감정적 위로보다 냉정하고 실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것 이렇게 설정하면 자소서 초안만 붙여넣기 하면 바로 날카로운 첨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직접 해볼 차례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3가지 실습 트랙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골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습 A는 업무 보조 비서로 직원분들을 위한 트랙입니다. 역할에 경희대 5팀 직원을 넣고 업무의 규정 해석, 보고서 작성을 넣고 참고의 학칙, 내규, 관련 법령을 넣고 형식은 한국어, 표, 근거 포함, 주의사항은 추측 금지로 설정한 다음 실제 업무 질문을 입력해서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실습 예시 자료에 직원용 맞춤 실습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사팀, 인사팀, 예산팀, 국제교류처, 홍보실, 입학처, 시설관리팀, 기획처, 학생지원처, 도서관 등 부서별로 비서 설정 예시와 테스트 질문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실습 B는 연구보조비서로 교원이나 대학원생분들을 위한 트랙입니다. 역할에 자신의 학과와 전공을 넣고 업무의 문헌 검토, 영문 교정을 넣고 참고에 해당 분야 주요 저널을 넣고 형식은 학술적 어조, A-P 형식, 주의사항은 출처 없는 주장 금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실습 C는 학습 도우미 비서로 학부생 여러분을 위한 트랙입니다. 역할에 자신의 학과와 학년을 넣고 업무에 과제 작성, 시험 준비를 넣고 참고의 수업 교재나 강의 내용을 넣고 형식은 친절한 설명, 예시 포함, 주의사항은 답을 직접 주지 말고 힌트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학생분들도 전공별 맞춤 실습 예시가 있습니다. 인문학 토론 파트너, 마케팅 브레인스토밍, 데이터 해설, 호텔 고객 응대 롤플레이, 미술 전시 서문 작성, 논문 교정, 외국어 코칭, 자소서 첨삭, 시험 요약, 퀴즈, 조별과제 관리까지 총 10가지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실습 시간은 15분입니다. 체크에 접속하셔서 AI 비서, 즉 AI 챗봇을 만들고 실제 업무나 학습 질문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4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AI 비서는 나의 역할과 업무 맥락을 미리 저장하여 매번 반복 설명 없이 맞춤 답변을 제공합니다. 둘째, 역할 정의, 업무 맥락, 응답 규칙 이 3가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한번 설정하면 이후 모든 대화에서 자동 반영되어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넷째, 체크에서 나만의 AI 비서, 즉 AI 챗봇을 바로 만들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든 비서 설정을 앞으로 실무에서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점이 있습니다. 비서 설정은 한번 만들면 끝이 아닙니다. 사용하면서 답변이 너무 길면 분량 제한을 추가하고 어조가 맞지 않으면 어조 키워드를 바꾸고 AI가 아는 척하며 틀린 정보를 주면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 같은 주의사항을 추가하세요. 한 번에 완벽할 필요 없이 한 가지씩 다듬어 가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의 비서로 모든 일을 시키려 하지 마시고 업무별로 비서를 분리해서 만드세요. 학사 규정 비서, 공문서 작성 비서, 데이터 분석 비서처럼 나누면 각각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AI 비서의 답변은 아무리 설정이 잘 되어 있어도 잘 훈련된 비서의 초안입니다. 최종 확인과 판단은 항상 사람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상으로 챕터 6 나만의 AI 비서 만들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